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직업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회생을 했잖아요. 또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개인 회생에서 필수 요건인 소득, 그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잖아요. 오늘은 개인 회생에서 이런 직업도 회생을 할 수 있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실장님, 참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직업을 우리가 만나는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세신사, 네.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시는 분, 우리가 회생을 했잖아요. 특이한 점이 있었죠. 목욕탕 안에 이제 침대가 있잖아요. 그 침대도 권리금이 있더라고요. 보증금이나 이제 그쵸. 권리금이 있는 경우가 있으셔서 사실상 그 부분도 재산 가치로 반영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세신사분들이 보통은 한 목욕탕에 한 분이 계시지만, 그러면은 뭐 그 침대별 권리금 뭐 이런 거는 없겠지만, 이제 큰 목욕탕이나 유흥지, 관광지에는 세신사분이 여러 분 계시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그 침대별로 권리금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당연히 말을 안 하면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도 보다가 통장에 왜 큰 돈이 왔다 갔다 했어요? 물어봤더니 그게 사실은 침대를 이제 사고 팔 때 받는 권리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 그렇게 통장 내역에 나타났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카드나 뭐 이렇게 증빙이 되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까 다 현금 거래를 하시잖아요. 네. 현금 거래 할 때 이제 좀 힘든 부분이 있었잖아요. 어떤 형태로 비용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으셔가지고, 법원에서 사실상 이분이 200만 원을 버시는지 300만 원을 버시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이 소득의 증빙은 채무자의 몫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1일 영업장부를 기재를 하신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날그날의 이제 현금 매출 자체를 본인의 계좌에 통장에. 이체를 하셔서 월별 수익을 다시 재난정한다거나, 법원의 계속적인 소득 자료를 이제 증빙하는 과정이 사실상 어렵긴 했지만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정을 받아가지고 개인회생 절차를 무사히 진행하셨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신사분들이 소득 증빙이 객관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증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그날 받은 현금을 통장에 넣는 법, 뭐 이런 게 대표적일 거고, 이분이 또 장부가 있다고 해서 장부를 가져와 보십사 했더니 목욕탕 수증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요만했던 공책이 이렇게 막 불어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를 뭐 일일이 스캔해서 법원에 내기도 하고, 통장 거래 내역, 입금 내역을 가지고 이제 증빙을 해서 이제 무사히 인가까지 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게 종교인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회생을 하시고, 목사님들 이런 분은 사대보험 가입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하시잖아요. 그 중에 특이했던 거는 무속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무속인 분들도 예전에는 거의 현금 매출이 많은 상황이셔서, 사업자는 있지만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던가 이런 합계 내용이 나오시질 않아가지고 소득 증빙이 많이 어려웠던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분도- 요새는 카드도 받잖아요. 네. 그 카드가 있다는 거는 또 사업자 등록도 한다는 얘기고, 소득 신고도 하시고,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수입은 굉장히 현실적이다. 무속인 분들을 보면 제 생각도 그렇고, 이 변호사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이제 무당이랑 변호사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둘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무당도 변호사도 힘들 때 찾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국비용과 변호사 선임료가 좀 비슷해요. 규모나 이런 게 이제 단위가 비슷하고, 저희가 이제 회생도 하지만 이제 소송도 하면 그 의뢰인분들이 또 그렇게 점집을 가시잖아요. 네. 선임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궁합을 알아본다든지, 뭐 선임하고 나서도 점집을 가셔서 이게 결과가 잘 나올지 뭐 이런 거 알아보신다는데, 또 최근에 저희 카페에 또 그런 분이 또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고, 그분께서는 처음에 저한테 쪽지를 보내시고 또 사무실로 전화하셔가지고 실장님이 통화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상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상 이분은 저희 카페나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 저희 사무실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가족분들이 어디선가 점을 보셨는데 변호사님과 그 신청인분과의 궁합이 너무 안 맞다고. 맞다. 다른 데서 해야 사건이 잘 될 거다. 이런 가족분들이 계속 말리신 거예요. 본인은 여기서 하고 싶은데 가족분들이 말리니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변호사님께 쪽지도 보내고. 뭐 그래도 그분은 뭐 네. 잘 끝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였고, 그래서 그분께서 남긴 후기 글에다가 제가 댓글도 남기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는 직업 중에 밝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빛이 부족한 곳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흥업소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의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직업군과 다르게 상여나 성과급 이런 거 대신 손님들에게 받으시는 현금 팁 같은 경우도 있으셔서 소득 산출이 좀 어려운 분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금 흐름만 봤을 때는 이 돈을 어떻게 회생을 하고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법원에 이제 의문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손님한테 받는 팁도 일정 부분 반영해서 소득을 현실화해서 이제 신고를 해서 진행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이런 분들은 소비 습관도 이제 안 잡혀 있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면 일단 소득 산정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매일 받는 일당 수당 같은 거를 그날 통장에 넣고,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주, 월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고 법원에 보여줄 수 있게끔 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한 달 정도 준비를 해서 법원에 들어가면 법원에서 보정 나오기까지 또 최소 한두 달은 걸리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한 석 달 정도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소득 산출하는데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3.3% 신고라던가 세금 신고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좀 의심스럽다 하시는 경우에는 자필로 소득 보고 의무사항이라던가 소득 상황에 대한 신고 내역을 왜 사대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진술해서 결정 나신 사례도 있었어요. 또 실장님 그 정도가 아니라 일하는 장소 사진까지 찍어서 낸 적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보정이 나왔을 때 시청각 자료보다 더 확실한 게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만나는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직종을 불문하고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계시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럴 때 남몰래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을 이제 많이 진행하는 사무실에서는 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힘을 얻으셔서 결심을 하시면 보다 나은 생활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